어제 저녁에 미국의 연준 의장 파월이 갑자기 이 매파에서 슈퍼 비둘기로 바뀌어서 월가가 내년 3월에 금리 인하를 하고 내년에 3차례 정도 금리를 낮출지 모른다. 그러니까 0.25씩 3번에서 내년에 0.75 정도를 낮출 수 있다. 그러면 현재 5.5인 미국의 금리가 5.75 정도로 낮아진다. 자,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한국 경제 3구 위기에 숨통이 트여서 한국은행도 내년 7월 이후 금리를 내릴지 모른다. 그리고 파월 이제 금리 인하 월가 축보해서 미국의 다우지수 사상 최고로 지금 올라가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 환율도 올라가고 금값도 치솟고 그러면서 뭐 경제 호황에 대한 기대가 넘쳐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파월이 미국 경제가 연착륙되는 데 대한 자신감을 피력했다. 이렇게 지금 해석을 하고 있어요. 자, 어제 파월의 발언을 보면 금리 인상 주기의 정점에 도달했거나 근접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서 경제가 불황에 빠졌다는 증거는 매우 적다. 처음부터 일자리 손실 없이 인플레이션을 낮추는 등 경제를 진정시킬 수 있다고 생각했고 현재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기준금리 인하 논의를 시작할 수 있게 된 배경에 인플레이션 하락이 보이고 있고 물가 안정 목표뿐만 아니라 양대 목표 모두가 중요해지고 두 목표 간의 균형도 개선되는 쪽으로 가고 있다. 자, 그러니까 이 양대 목표라는 것은 한마디로 물가 안정과 완전 고용 두 가지가 다 이렇게 다가오고 있다. 이런 식으로 언급을 했어요. 그래서 파월이 FOMC 회의를 하고 난 이후에 오늘 회의에서 금리 인하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고 답을 했어요. 그래서 주요 발언은 물가 상승폭이 계속 줄고 노동시장이 균형을 찾아간다. 기준금리가 고점에 도달했거나 근접했다. 금리 인상이 충분했다는 생각이다. 지금까지는 좋다. 강한 성장도 잦아들었다. 공급 측면에서 팬데믹 이전 수준에 근접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파월이 이제 방향을 전환하는 피벗을 했다라고 생각하고 미국의 그러자도 호들갑 뜨는 월가의 업자들은 지금 박수치고 난리가 나고 그래서 이 채권 주식 가격이 다 올라갈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미국이 내년 3월부터 낮추지 않겠냐 그렇게 이제 보고 있어요. 자, 그런데 애초에 미국이 내년에 하반기 한 3분기나 4분기 9월이나 12월쯤 가야 금리를 내릴 수 있다라고 보다가 그것도 최적 조건일 때 그랬었는데요. 왜 갑자기 파월이 이렇게 변심을 했느냐? 파월의 변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언론은 매우 드물어요. 그래서 인플레 2%가 넘어도 지금 금리를 내리겠다라고 파월이 말을 했습니다. 이제 2%를 꼭 고집하지 않겠다고 말을 했죠. 자, 이 사람 실수를 갖다가 역대 많이 했어요. 자, 지난번에 이 미국의 인플레가 막 올라가던 2021년 초입에 인플레가 일시적이라 해서 역대 연준 의장 중에 최악의 실수를 했죠. 자, 그런데 이 사람이 금리를 미국에서 좀 낮추자고 할 때도 절대 안 낮추고 그리고 뻗대기고 있었고 올해 6월 달에도 시끄러울 때도 딱 버티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파월이 사실상 말은 좀 애매하게 해도 매파로서 지금 입장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번에 FOMC에서 파월이 미국의 시장이 조랄만한 이 한 방을 날려줬어요. 그래서 미국의 월가가 난리가 났지요. 왜 그러면 파월 등 이런 매파가 순식간에 변심을 했을까? 겉으로는 이 사람들이 미국의 성장률이나 물가를 보고 이렇게 지금 결정을 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동 조건도 보고 이렇게 결정을 했다.
그리고 뭐 이 미국의 물가 목표 2%가 절대적인 진리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미국의 대선을 의식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미국의 그 FOMC의 결정은 연준 이사진 7명과 지방은행 총재 5명이 하는데 미국의 대선에서 스윙 스테이트, 즉 어느 쪽에 표를 던질 줄 모르는 한 6, 7개 되는 주가 이 대선을 결정하죠. 요즘은 이제 한 6개 정도 위스콘신, 미시간, 펜실바니아, 애리조나, 네바다, 조지아 등을 이렇게 스윙 스테이트라 하고 노스캐롤리아를 넣어 7개 경합주라고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경합주 대부분에서 지금 밀리고 있어요. 바이든이 트럼프한테 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이 지금 바이든의 불리해진 대선이 결정적으로 파월의 이번에 변심을 가지고 오게 만들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파월은 트럼프 때 임명이 되었지만은 월가에서 떼돈을 번 펀드의 일종의 멤버였습니다. 그래서 파월은 이 미국의 월가와 매우 가까운 입장에 있어요. 근데 미국의 월가는 지금 미국의 바이든과 굉장히 가까워요. 오히려 트럼프보다 바이든 측과 가까운데 지금 바이든이 이 상태로는 미국에 희망이 없어요. 그러니까 미국의 월가가 바이든에게 대선 이기려면 어떤 행태로든지 금리를 낮추는 신호를 시장에 보내야지 현 상태로 금리가 내년 상반기까지 계속 고정되거나 더 올라가면 당신은 이길 방법이 없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바이든이 최근에 보면 굉장히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 궁지에 몰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파월의 그야말로 이 금리 인하를 월가를 동원해서 이렇게 밀어붙인 걸로 지금 해석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실제로 이 물가나 미국의 고용, 성장률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그럴 만한 결과라서 그렇게 발표했지 그러면 조작을 했단 말이냐. 충분히 미국은 조작을 할 수 있는 나라예요. 자, 미국의 경기 침체에 대한 최근에 여러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지금 미국의 경제가 연말부터 급속하게 경기 침체에 빠져들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미국 국민의 59%가 미국 전문가 일부의 평가하고는 다르게 경기 침체에 빠진 느낌이다라고 말을 했고 소득 연령 관계없이 압박을 받고 있다. 미국 경제는 아직 공식적으로 경기 침체에 빠지지 않았지만 미국 국민의 60%가량이 경기 침체에 있다고 미국 한 조사에서 답변을 했어요. 그래서 미국 경제가 연착륙하고 있다. 골디락스라는 사람이 아직은 숫자로 많은 편이지만은 이런 전문가들의 평가에 대해서 국민들이 다르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두 분기 연속 GDP가 마이너스일 경우 기술적 경기 침체라 하는데 자, 미국의 금융정보업체 뱅크레이트의 조사에 따르면 미국의 가게들은 엄청난 압박감을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소득하고 관계없다는 거예요. 소득이 많은 사람은 많은 사람, 적은 사람은 적은 사람 다 압박을 느끼고 있다. 연소득이 5만 미만인 최저소득 가구는 60%가 불황이다. 연소득이 10만 달러 이상인 가구는 61%가 불황이다. 특히 미국의 X세대라고 부르는 43세에서 58세 응답자 65%는 미국이 경기 침체에 있다. 이렇게 말을 했고 밀레니엄 세대 27%에서 27세에서 42세도 60%, 베이비붐 세대 59세에서 77세도 58%, Z세대 18세에서 26세도 55%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 연령 그리고 전 소득 계층에서 대부분 다 미국이 침체에 빠져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의 앨런 재무장관이 경제가 연착륙길로 가고 있다 하지만 미국 국민들 바닥에서는 미국의 관료와 전문가와는 달리 경기 침체에 빠져 있다고 소득이 많은 층 적은 층 똑같이 언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내년 상반기에 정시가 무너진다라는 경기 침체 경고음이
양심적이거나 좀 솔직한 입장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자, 미국의 줄리안 에마뉴엘 에버코어 ISI 수석 분석가는 고객들에게 서한을 보내 투자자들이 경기 침체 리스크를 간과하고 있다. 그래서 연준의 고강도 긴축의 여파 때문에 내년 상반기 경기 침체가 현실화될 거고 모든 경제 데이터가 그것을 가리키고 있고 또 대통령 선거 앞둔 상황에서 정치적 거버넌스 문제도 도마 위에 올라서 경기 침체 리스크에 정치적 불확실성까지 더해졌다. 요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미국 국민들과 일부 양심적인 사람들은 미국의 경기 침체가 지금 심각한 단계로 들어가 있다라는데 미국의 관료들과 연준만 그게 아니다. 경제가 연착륙하고 있다면서 경기 침체 예방을 해야 된다고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이 지금 경기 전망에서 엄청난 혼란에 빠져 있는데 내가 볼 때 미국 대선을 의식한 결정이다. 이건 뭐 말할 것도 없다라는 겁니다. 미국은 경제 침체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제 침체 턴을 입구다는 겁니다. 월세 30 코인빚만 300 서울에 온지 벌써 10년 아둥바둥 버텼지만 여전히 난 반지 하에 제왕 곰팡이 연문제약 내 미래는 깡통망통 완전히 폭망 고시원 창문만큼 작아진 내 꿈 연애 결혼 내 집 모든 게 헛꿈 1년 전 떠난 여친 울며 말했지 같이 써봤자 평생 가본 게 꼭꼭꼬라지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주 택시기사 우라부지 마트 캐셔 울어무니 우리 집안 다 털어봤자 후줄 그래 개선민 내 미래 거기서 팍 끝난 거지 팍 더 이상 노력 따윈 괴물이 스펙 찾았어 말리 비오는 날 알바 잘려 맨날 학원 날 개쳐 발려 밤비 내리는 양화대교 홀로 걷고 있을 때 현수막에 아로 새겨진 평당 700짜리 아파트 다같이 소리 질러 혁명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주 Together in the house, brand new day, and your dream had just begun. Revolution 21, only open happiness. 너의 곁에 내가 영원히 함께. 지금까지 정치인들 입만 열면 찝찝찝 개소리 멍멍멍 쳤다 하면 뻥 잘난 부모 만나 잘난 학교 나오면 뭐 하나 우도